안녕하세요. 가사와 육아에서 잠시 벗어나 특별한 책과 저자와의 만남을 통해 당신의 품격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시간, 토크쇼 부모, 그녀의 품격 이지혜입니다. 자, 오늘도 책과 함께 할 텐데요. 오늘 함께 할 책은요, 초등 6년이 자녀 교육의 전부다. 예요. 뭔가 좀 희망이 보이시나요? 저자 전의성 선생님 그리고 신재윤 씨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초등학생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이라면 누구나 관심을 가질 법한 제목이죠. 오늘 함께 하실 이 저자분께서 이 자녀 교육의 전문가라고 하실 수가 있으세요. 초등학교 선생님이신데요. 아이가 공부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집대성한 책이라고 합니다. 초등 6년이 자녀 교육의 전부다. 함께 보시죠. 현직 초등학교 교사가 들려주는 자녀 교육의 해법. 학원을 다니고 가회를 하며 매일 밤 늦게까지 학습지를 푸는데도 어째서 아이의 성적은 제자리인 걸까? 우등생이 되기 위해선 다른 방법으로 공부해야 한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의 필독서. 초등 6년이 자녀 교육의 전부다. 현직 초등학교 교사로서 수많은 학생을 지도하고 상위 1% 우등생의 공부 비법을 연구해 완성한 자기주도 학습의 성공 노하우. 자기주도 학습 전문가 전희성 교사와 함께 우리 아이를 우등생으로 거듭나게 하는 특급 비법을 확인해보자. 네, 책 제목 속에 이미 하고 싶은 이야기가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확고한 신념이 느껴지시죠? 초등 6년이 자녀 교육의 전부다. 선생님, 이 책을 쓰게 되신 동기랑 책 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예, 제가 처음 발령받았던 학교에 네. 아이들이 사교육을 상당히 많이 받았었어요. 아이들은 학교가 끝나면 바로 학원을 갔고 늦은 저녁, 때로는 밤까지 학원에 있다가 집에 와서는 12시, 1시, 심지어는 2시까지 그렇게 늦게까지 학원 숙제에 매달리다가 다시 또 학교에 오고 이렇게 매일매일을 살고 있더라고요. 초등학생인데도요. 예. 그런데 교사로서 그 아이들을 볼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교사로서 자괴감도 느껴졌고 네. 무기력함도 느꼈습니다. 네. 이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뭘 해줄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결단을 했어요. 이 비극적인 현실을 부모님들께 알려야 한다. 네. 그만큼 아이들 삶이 처절했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만났던. 첫 책에서는 사교육을 많이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담으신 거고요. 예, 첫 네. 책을 사교육 중심으로 쓰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빈약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대안에 대해서는. 그러면 사교육 안 하면 뭘 해야 되느냐? 부모님들 당연히 궁금하시잖아요. 일단 공부할 때 마음가짐과 학습법이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요. 어떠세요, 선생님? 사실 아이들은, 특히나 초등학생들은 당연히 공부하는 것보다 노는 걸 더 좋아하잖아요. 어떻게 앉혀놓죠? 우선 초등학교 아이들 공부 당연히 안 좋아하죠. 네. 안 좋아하죠. 네. 저도 맨날 보기 때문에 알아요. 네. 공부를 웬만하면 안 하려고 합니다. 공부를 부모님들께서 원하는 그 수준과 강도로 하루 종일 공부하는 걸 원하시잖아요. 네. 그러려면 초등학생은 아직 어립니다. 그렇죠. 중학교나 또는 고등학교 정도 가서 목표가 생기고 꿈이 생기고 공부 아니면 안 된다는 절박함이 있어야 돼요. 근데 초등학생 중에 뭐 꿈, 목표, 절박함 때문에 공부하는 아이들 없잖아요. 그렇죠. 아마 여기 시청하시는 부모님들께서도 네. 꿈, 목표, 절박함 때문에 초등학교 때 공부했던 분 전혀 없으실 거예요. 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부모님이 뭐 시험에서 100점을 맞으면 뭘 사주겠다. 뭐 이런 좀 단기적인 예. 보상? 예, 이런 그렇죠. 걸로 목표를 삼은 거지. 뭐 내가 초등학교부터 뭐 어떤 뭐 꿈을 갖고 뭐 위대한 꿈을 갖고 한 건 아니죠, 사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초등 6년이 중요해요. 고등학교 아이들은 정신 차리면 하잖아요. 네.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은 입시도 또 있고 그러니까 초등학교 아이들은 그런 게 없습니다. 유인할 만한 그것이. 오직 부모님이 이끌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초등 6년이 또 중요한 거예요. 부모님이 그러면 어떻게 공부해라 이렇게 잔소리를 해야 되나요? 일단 앉혀놓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으니까. 목표가 없고 꿈도 아직은 명확하지 않은 아이들이니까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정말 뭐 교육적으로 생각하면 안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 아이를 보고 있으면 저도 모르게 잔소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뭐 놔두면은 계속 노니까 하루 종일 굉장히 예, 많이 잔소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예. 저도 자식은 없지만 잔소리는 한 잔소리 했었습니다. 네. 제자들한테. 네. 얼마나 잔소리를 많이 했냐면
잔소리 제일 많이 하신 게 몇 분 정도 하셨어요? 아, 분 단위로. 네. 일단 그 집중적으로 이렇게 막 예. 몰아서 할 때는 거의 뭐 한 30분 정도? 아. 예. 왜냐면은 너무 많은 메시지를 주는 거죠. 30분 네. 동안. 그 아이는 듣는지 안 듣는지 모르겠지만, 예, 집중적으로 할 때는 좀 아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저는 1교시부터 4교시까지 얘기한 적 있습니다. 때때로. 네. 6학년 아이들이니까. 네. 예, 그러니까 한 3시간 정도 잔소리를 했던 거죠. 오. 1년 내내 했습니다. 시간으로 따지면 상당히 많은 시간이죠. 네. 일주일에 4시간 이상 했던 적도 많으니까 100시간 이상 했던 것 같아요. 어때, 잔소리에 효과가 좀 있었어요? 아. 효과가 없더라고요. 네. 그렇게 한 4년 제가 열심히 했거든요. 애들 바뀔 줄 알았어요. 네. 전혀 안 바뀌더라고요. 어. 그래서 그 뒤로 제가 교훈을 얻고 네. 잔소리는 전혀 먹히지 않는다. 네, 그만뒀습니다. 그러면은 잔소리는 일단 아이를 책상 앞에 앉히는데 별로 효과적이진 않다. 그렇다면 대신에 뭔가 대안이 있나요? 맞아요. 가장 효과적인 건 습관입니다. 습관. 제가 10년째 이제 300명이 넘는 아이들을 제가 교실에서 매일 만났거든요. 네. 같은 초등학생이라도 공부 잘하는 애가 있고 못하는 애가 있고 수업 태도가 좋은 아이가 있고 수업 태도가 좋지 않은 아이가 있어요. 네. 무슨 차이일까? 다 똑같이 학원 다니고 학습지 하고 저한테 배우고 네. 다 똑같습니다. 뭐가 다를까요? 아이들 다 똑같고 다른 게 하나 있어요. 일단 집에서는 어떻게 생활하는지 맞습니다. 모르시잖아요, 선생님이. 네. 집이 달라요. 집안 환경. 집이 다르다는 게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부모님이 달라요. 네. 그쵸. 예. 그 수업 공부 습관이 잘 갖춰진 아이, 수업 태도가 좋은 아이는 부모님들께서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었습니다. 아이를. 공부를 항상 챙겨주고 학원에 보내고 학습지 풀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직접 옆에서 아이들 공부 습관을 하나하나 잡아주셨더라고요. 보니까 아이를 밖으로 돌리지 않고 학원 보내고 과외시키는 게 아니라 아이를 옆에 놓고 공부를 차근차근 알려주고 같이 함께 공부하고 공부를 습관화하게 만들어줬더라고요. 가정에서. 좋든 싫든 습관이 한번 들으면 그냥 하잖아요. 습관대로. 네. 이게 좋아서 하는 것도 있지만 그냥 습관대로 하는 게 있잖아요. 공부라는 것도 성격상 그렇게 좋을 수는 없어요. 네. 공부가 좋아서 한다기보다는 습관이 돼서 그 습관을 바탕으로 한번 갖춰진 다음에 공부의 재미를 찾는 과정이 저는 이루어진다고 보거든요. 네. 초등학교에서는 습관을 우선 갖추는 게 중요하다. 네.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부모님의 양육 태도가 아이의 공부하는 습관을 만든다. 성격 형성에도 굉장히 영향을 미칠 것 같고요. 정서에도 영향이 있겠죠? 부모님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자녀의 정서가 상당히 큰 영향을 받는데 네. 의미 있는 또 결과가 있어요. 연구 결과가. 네. 중학생 2,4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게 있는데 네. 부모와 자녀의 유대관계가 자녀의 성격 형성에 정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를 한 게 있거든요. 네. 부모가 주는 각종 스트레스가 자녀의 우울, 그다음에 불안, 네. 분노, 네. 공격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연구 결과가 있더라고요. 물론 이제 아이들, 친구도 그렇게 정서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네. 선생님도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부모님들께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게 여러 연구 결과에서 나타난 사실이에요. 그렇군요. 정말 이 정서가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그럼 정서를 부모님이 좀 이렇게 온전하게 좀 잘 이렇게 해놓고, 뭐 그렇게 해놓으면 바로 공부랑 직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정서가 안정돼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제 경험이나 연구 결과도 마찬가지고 신체 구조상, 뇌 구조상도 그래요. 저희가 학습에 관여하는 뇌가 여기 양쪽에 해마라는 게 있어요. 네. 이게 암기하고 학습하는 뇌거든요. 이게 없으면 암기가 안 됩니다. 공부 못 하는 거예요. 이 끝에 뭐가 달려 있냐면 편도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정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요. 네. 이 편도체가 잘려 나가면 감정을 느낄 수가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왜 가깝게 붙어 있는 게 의미가 있냐면 여기에서 만약에 감정적으로 문제가 생기잖아요. 네. 뇌에 있는 피하고 산소가 다 편도체로 쏠리면서 학습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모든 게 여기에 쏠리면서 뇌의학적으로도 정서가 안정돼야 그 다음에 학습이 이루어진다는 게 지금 현재 증명됐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정서가 안정돼서도 공부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정서가 불안정하다 하면 공부는 시작할 수 없죠. 그렇군요. 초등학생 때 워낙 그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막 많이 변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뚝심 있게 쭉 밀고 나가기 위해서는 부모님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예, 부모님들이 근데 대부분 약간 양극단에 치우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양극단이냐면 사교육 중심으로 아이를 과도하게 성취 압력을 가하면서 사교육 중심으로 아이를 돌리거나 아니면 우리 아이는 초등학교 때는 즐겁게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해서 놀리는 부모님들이 있어요. 네. 공교롭게도 제가 첫 번째 갔던 학교는 A학교로 하죠. A학교 같은 경우에는 사교육이 정말 많았습니다. 네. 아이들은 잘 때까지 학원 수업과 학원 숙제를 해야 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갔던 B학교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들께서 그렇게 공부에 연연해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건강에 잘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거나 물론 중요한 거긴 한데 네. 문제는 B초등학교 부모님들께서는 공부를 관대한 나머지 무관심할 정도로 방치에 가까울 정도로 그냥 아이들을 놀리고 계시더라고요. 네. 제가 첫 학교에서 두 번째 학교에서 10년을 봐왔거든요, 아이들을. 네. 그 수많은 아이들을. 근데 첫 학교, A학교도 답은 아니고 B학교도 답은 아니다는 것을 아이들을 통해서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그 중용이라는 걸 자녀 교육에 대입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네. 아이들 하나하나마다 다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답이 없습니다. 중용을 지킨다는 건 어떤 아이한테는 사교육이 필요할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네. 제가 보기에는 아이를 보면서 내 아이에게 맞는 최적화된 자녀 교육법이 바로 중용에 걸맞는 자녀 교육법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네. 뭔가 그 중용이라는 거,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게 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것 같은데, 중용 지도를 잘 그리기 위해서는 그러면 일단 부모님이 내 아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잘 알고 있어야 가능하겠네요.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도 성적이 안 나오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예, 많은 아이들이 공부 정말 많이 합니다. 네. 대한민국 거의 모든 아이들이 아침부터 잘 때까지 공부하잖아요. 그런데 성적이 안 나오는 아이들이 많아서 부모님들이 걱정이 많으시잖아요. 네. 저도 저 제자를 보면서 저렇게 공부하는데 왜 성적이 안 나올까 이런 애들 상당히 많았거든요. 억울하잖아요. 있더라고 이유가. 네. 아이들이 많이 들어보신 단어인데 이것도 비효율적으로 공부를 합니다. 하긴 하는데. 예, 비효율적으로 공부를 하니까 많이 해도 당연히 못할 수밖에 없겠죠. 네. 네. 효율적인 공부를 해야 한다. 이게 바로 자녀 교육의 제일 원칙으로 삼아야 될 만큼 중요한 얘기예요. 효율성. 효율성. 예. 야, 그 공부의 제일 원칙 하니까 이것만 따르면 되겠구나 싶은데 효율성. 어떻게 해야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을까요? 우선 효율적으로 공부한다는 것은 적은 시간을 투입해서 높은 성과를 내는 거잖아요. 네. 다 아는 거예요. 예습, 예습. 학교 수업, 네. 복습, 교과서. 그러네. 저희도 아는데. 너무 당연한가요? 네, 만고에 진리죠. 네. 아, 교과서대로 했어요. 선생님 말씀만 잘 들었어요. 모든 교과서만 모범생들의 봤어요. 모범 네. 답안이잖아요. 예. 다 아시는데 네. 부모님들 중에 아이가 교과서 가지고 공부하는 모습 본 적 있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시청하시는 부모님들께서도 내 아이가 교과서 가지고 공부하는 걸 본 적이 있던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네. 거의 없거든요. 문제집 많이 보죠. 예, 네. 문제집 보고 학원 교재 보고. 그렇죠. 교과서를 초등학교 부모님들은 구경을 못 하세요. 아이들 놓고 다니죠, 대체로. 그렇죠. 다 아시잖아요. 네. 예습, 수업, 복습, 교과서. 교과서. 그중에 교과서. 음. 이 교과서 가지고 예습, 수업, 복습 다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효율적인 공부는 이 네 개의 단어로 완성됩니다. 공부의 제일 법칙, 효율성은.